자, 오늘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이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정치 스릴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정말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 만약에 최초의 독재자가 될 것 같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딜레마가 고결했던 인물들을 끔찍한 선택으로 몰고 갑니다. 바로 이 말이 거대한 음모에 불을 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운명 탓이 아니야. 바로 우리 자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의 거대한 그림자 밑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파고드는 말이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의 중심에는 당연히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있습니다. 모두의 찬사를 받는 동시에 어떤 이들에게는 극심한 공포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카이사르를 보는 시선이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일반 대중들은 그를 거의 신처럼 떠받들지만 로마의 권력층, 즉 엘리트들은 그를 두려워하죠. 심지어 호민관들은 카이사르의 야망 때문에 우리 모두가 노예처럼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할 정도였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엔 카이사르가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세요. 안토니우스가 3번이나 왕관을 주는데도 다 거절하잖아요. 하지만 카스카 같은 인물들의 눈에는 이게 다 쇼로 보였던 겁니다. 대중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아주 잘 짜인 정치적 연극이었다는 거죠. 물론 카이사르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 사이에서 자신에 대한 불만이 들끓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위험한 인물인지 바로 카시우스를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그럼 이제 음모 그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모든 계획을 설계한 카시우스, 그가 이 암살의 명분이라는 걸 입히기 위해서 딱 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만 했습니다. 바로 모두가 존경하는 브루투스였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브루투스는 카시우스처럼 개인적인 질투심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조상이 로마의 마지막 왕을 몰아낸 인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루투스가 이 암살에 가담한다면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로마를 구하기 위한 고귀한 행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의 명예가 필요했던 겁니다. 카시오스가 브루투스를 설득하는 과정은 정말 치밀하고 교묘합니다. 첫째, 카이사르도 별거 아닌 인간이라고 깎아내리고요. 둘째, 왕을 몰아냈던 위대한 조상을 들먹이면서 가문의 명예를 자극하죠. 셋째, 모두가 당신만 바라보고 있다며 그의 자존심을 한껏 부추깁니다. 마지막으로 마치 시민들이 보낸 것처럼 가짜 편지까지 만들어서 그의 결심을 압박하죠. 이건 거의 완벽한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브루투스는 넘어갑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해요. 카이사르가 지금 당장 뭘 잘못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는 뱀의 알과 같아. 부화하기 전에, 즉 폭군이 되기 전에 미리 없애야 해 라면서요. 미래에 벌어질지도 모를 일 때문에 현재의 카이사르를 죽이기로 결심한 거죠. 자, 이제 계획은 세워졌고 운명의 날 3월 15일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온갖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만함에 가득 찬 카이사르는 이 모든 경고를 그냥 무시해버리죠. 점쟁이가 대놓고 경고를 하죠. 아내는 끔찍한 악몽을 꿨다며 말리고요. 심지어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에서 심장이 나오지 않는 최악의 징조까지 나타납니다. 암살자 명단이 적힌 편지를 손에 쥐어주려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카이사르는 이 모든 걸 비웃으며 운명에 맞서겠다며 나아갑니다. 그의 자만심이 스스로를 죽음으로 이끈 셈이죠. 그리고 공모자들은 카이사르를 원로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마치 중요한 청원이 있는 것처럼 그를 둘러싸고 계획대로 덫을 발동시키죠. 수많은 칼에 찔리면서도 버티던 카이사르. 그의 마지막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브루투스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의 칼을 보고 나서야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하죠. 이 마지막 한마디에는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충격과 배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노한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 대결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 로마의 민심을 얻기 위한 두 남자의 싸움이죠. 두 사람의 전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브루투스는 아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호소해요. 나는 카이사르를 사랑했지만
로마를 더 사랑했기에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먹힙니다. 군중들이 환호하죠. 하지만 이어서 등장한 안토니우스는 사람들의 감정을 파고듭니다. 계속해서 브루투스는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비꼬면서요. 카이사르의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며 슬픔을 자극하고 결국 군중을 이성적인 시민에서 복수심에 불타는 폭도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꺼내든 비장의 무기, 바로 카이사르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모든 로마 시민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이걸 본 시민들은 완전히 확신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저 명예롭다는 자들이 질투심 때문에 그를 죽였구나 라고요. 결국 안토니우스는 로마 전체에 혼돈의 씨앗을 뿌린 셈입니다. 브루투스가 그토록 막고 싶어 했던 내전, 이제 그 내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안토니우스의 진짜 속내는 연설 전에 이미 드러났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시신 옆에서 혼잣말을 하죠. 이제 복수의 시간이 왔다. 이 땅에 지옥을 풀어놓겠다. 라고요. 그의 연설은 처음부터 로마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복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암살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자유는 찾아오지 않았죠. 오히려 분노한 폭도들은 죄 없는 시인을 단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죽이고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차지한 건 카이사르보다 더 무자비한 안토니우스의 삼두정이었죠. 결국 암살은 더 끔찍한 내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게 됩니다. 브루투스는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친구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혹시 그는 독재자가 될지도 모르는 한 사람을 제거하려다가 로마 공화국 전체를 집어삼킬 더 끔찍한 괴물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